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교통체증이 일상이 된 부산시에서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만에 이동해 내가 원하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부산시의 대형 프로젝트 15분 도시 사업 때문인데요.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 수장을 모시고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15분 도시 사업의 진행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 김광회 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15분 도시 정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15분 도시는 이제 자전거나 걸어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뭐 병원도 가고 네. 쇼핑도 하고 또 문화나 체육 활동도 여가 활동도 하는 이런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라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미국 포틀랜드 또 호주 멜번까지 세계 곳곳에서 15분 도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박형준 시정이 출범함과 동시에 이제 15분 생활권, 또 디지털 스마트 도시, 또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이런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15분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의료나 상업 등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펼쳐온 정책들은 예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15분 도시란 타이틀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도시 생긴 이후에 계속 했던 일이죠. 네. 최근에는 삼복도 르네상스 등 도시 재생 사업들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도로 편의시설을 만드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하는데 도움은 많이 됐지만, 이제 지금 시민들이 행복한 수준까지 이르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20년에 팬데믹 그 코로나 이후로 시민들이 밖에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15분 도시의 가장 큰 취지는 시민이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족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 이런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사람의 행복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꼭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인프라가 그런 관계를 좋게 만들게 기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생활권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시민들이 그런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관점에서 15분 사업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구상대로 실현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인구가 많고 또 도시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부산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시행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고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는 최근 여론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파리 같은 경우 완전 평지에 있는 도시고 걷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좋은 시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부산 이외의 도시들은 사실 이제 평지를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대구든 대전이든. 그래서 부산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특히 부산은 경사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77% 거의 대부분이 경사형 지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전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부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시가 간선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중앙로 변이라든지 지금 2호선 틀이라든지 이를 보면 이제 이런 그 생활권 내에 한 750m 범위 내에 이제 주거지가 있고 이렇게 삼복도로도 지하철역까지 1km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15분 도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는 측면이고, 또 이렇게 도시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시민 편의에 맞게, 시민 생활에 편리하게 구상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나 네.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용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15분 도시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과 내용도 실행을 실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도시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15분 도시 정책 성과나 현재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집 가까이에 좋은 문화, 또 좋은 이웃, 좋은 환경으로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많이 만들었고요.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해피 챌린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부산에 맞는, 부산을 한 62개의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군데를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주민 시설로서 어린이 복합 도서관인 들락날락이라든지, 또 50대, 60대 중장년을 위한 네. 하하센터,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을 위한 선형공원, 이런 개념들 도입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왔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이 사업이 현실이 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이전 정책과 차이가 있다면 15분 도시 사업은 시민의 삶에 더욱 근접한 정책이라는 점인데요. 15분 도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5분 도시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공감 정책단을 1,330명 아주 평범한 네. 주민들을 중심으로 네. 공모를 해서 출범을 했고, 또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옛날에 구군 순방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 지금은 15분 도시 비전 투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지금 2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엊그제는 해운대구를 방문을 했는데,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제 반송에 보면 석대천이라고 있습니다. 반송의 중요한 하천인데 여기 오수관도 있고 냄새도 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제 석대천 밑에는 잘 정비돼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2센텀이 만들어지면 이 석대천을 통해서 걸어서 출퇴근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간을 미래에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이제 하기로 했고, 또 좌동 대천공원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넓은 공연장이 있는데 바닥이 이제 그 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깔아도 미끌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소음, 그러니까 고가로에서는 나오는 차량 소음 때문에 사실 공연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30년간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해운대에서 만들기 어려운데, 네. 여기를 그러면 제대로 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그 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사업을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아젠다를 만들어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면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시민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직접 반영해서 정책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5분 도시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 갈매길 아닙니까? 네. 부산의 대표적인 거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네, 길인데 네. 이제 갈매길 700리입니다. 1778km 에서 700리인데 이제 이 700리 갈매길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사는 도심까지 연결하는 도심 갈매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리 갈매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행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이 천리 갈매길과 이제 연결되는 마을에 갈매 새길을 조성을 해서 이 걷기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걷기, 즉 보행을 중점으로 접근하는 만큼 살펴야 할 것이 보행 안전입니다. 최근에 스쿨존이나 또 보행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을 만한 방안 역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영도 지역에서 이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난 이후로 우리가 교육청과 경찰청, 그다음에 16개 구군에서 이제 스쿨존에 대한 전수조사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해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우선 이제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통학로가 있더라도 통학로에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학로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와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안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가버넌스 이런 부분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네. 150억 예산을 확보했고 이제 국비를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예컨대 이제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나가는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뛰어나가지 않도록 이제 그 가드레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굴러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차량이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준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보행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부산의 독특한 지형이 바로 급경사와 계단입니다. 특히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나 이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15분 도시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지형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77%가 경사인데 아주 네. 급격한 경사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는 이제 경차형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영주동이라든지 범천동이라든지 문현동, 동대신동, 남부민동 이런 데는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절개지로 돼 있어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번코어라는 이름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은 이제 한 명당 녹지 면적이 적은 지자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5분 도시 정책에서 내놓은 그린 카펫이라는 명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그린 카펫 조성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 1인당 이제 공원을 갖고 있는 면적이 1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3m 정도의 공원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 제일 적은 면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라든지 금정산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큰 사업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 말고도 우리 마을 단위로 옛날에는 이제 쌈지공원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쌈지공원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어두우니까 가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린 카펫 형태의 선형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행길을 많이 만들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간에 이제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선형 공원을 만들어 네. 왔는데 그건 일부 공간이고 마을 길마다 이런 선형 공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15분 도시와 탄소 중립 도시 이 개념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분 도시의 기본 계획에 이러한 연관성이 좀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분 도시라는 건 이제 사람의 이동이 줄게 되면 그만큼 네. 탄소 발생량이 적게 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자가용을 적게 쓰게 되니까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걷거나 자전거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동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하자라는 게 이제 네.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철도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철도망을 더욱더 구축을 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특히 이제 털도망이 길어지다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1시간만 2시간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BUTX, 서울의 GTX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아주 장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굳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BUTX,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할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네. 그런 교통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나머지는 걷거나 자전거로 또는 킥보드나 이제 라스트 마일리지를 하는 그런 교통 수단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15분 도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또 환경 이런 파생 효과까지도 덤으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분 도시 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가장 가까운 시일에 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정비 사업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새로 짓는 건 대부분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파트의 70%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후한 주거지들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작은 길들을 다 없애버리고 테두리를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주민은 좋아지는데 옆에 있는 주민들은 네. 둘러가야 되는 정말 15분 정책하고는 정반대의 정책이 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원래 취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많은 집을 짓게 하되 그 마을에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도로라든지 또 보행길이라든지 네. 앞서 말한 그린 카펫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네. 함으로써 과거와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보행 환경이 더 좋아지고 생활이 더 개선되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직동에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직동이 그 중앙로도 있고 옆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10m 폭의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이 도로를, 가운데 도로를 27m까지 확보하게 하고, 네. 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30m 폭의 녹지축을 만들게 해서 이제 이사벨여고에서 미남 로타리까지 네. 이런 불바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중앙대로는 영어로 하면 에브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불바드는 가로수가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롬나드라고 하잖아요. 프롬나드는 이제 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사람이 더 걸어 다니기 좋게 만드는 걸 프롬나드를 하거든요. 이런 도로가 과거에는 이제 차량 소통 문제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 프롬나드나 불바드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보행 중심의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새로운 도로들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15분 도시 부산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15분 도시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분 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을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나의 행복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발굴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행복도시, 15분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인 도시 부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석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2016년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도 낯설지 않은 이 이름의 프로젝트가 부산 시민의 삶에도 연착륙할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